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열린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주연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아쉽게도 최고 영예인 작품상은 석세션에 돌아갔죠. 오징어 게임은 지난 4일 열린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 시상식에서 배우 이유미가 게스트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까지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이번 에미상 수상은 비영어권 작품 최초라는 기록도 함께 세워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감처럼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길 바랍니다. 9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웨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고요. 2부에서는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1부, 2부가 연속해서 방송됩니다. 원래는 어제 1부가 방송됐어야 했는데 추석 특집 방송 관계로 라디오 오늘의 결방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연속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0주 동안에 걸쳐서 50부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라디오 오늘에 이어서 방송되는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집권 여당 비대위가 새로 출범했지만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법원에 또다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정치권의 각종 사법 문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9월 7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특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일단 이 새 정부 들어서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민생이나 경제가 아니라 이런 사법 문제에 치중되어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 특검 관련 사실관계를 간략히 일단 말씀드리면요. 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원내대표 박홍근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169명이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 이제 정확한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세 가지군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에 관한 주가 조작 하나가 있고, 또 허위 경력이 있고, 뇌물성 후원 사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예. 뭐 당연한 거지만 일단 의혹 단계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석 직전에 이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소했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고 예. 또 한편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지부진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이 특별검사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면요. 네. 기존에 이제 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 중론이 모아져 왔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예전에 홍준표 예. 현 시장님이죠. 그거를 예. 말씀했습니다. 어떤? 풀은 바람 불면 눕는데 검찰은 바람 불기 전에도 눕는다 이렇게 해서 비판한 적도 있는데요. 예. 예. 눈치 보고 수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정권 눈치 보고. 눈치를 주기 전에 먼저 이래 한다고 해서 풀도 바람 불기 전에 눕는다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전두환 노태우 씨 쿠데타 관련해서 검찰은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서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서 새로운 헌법 질서가 실효화된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정권 획득 과정에서 한 1년의 행위나 조치의 경우엔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예. 이게 한 95년 7월에 이제 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요약돼 시중에 회자됐는데요. 이때 나온 말이군요. 성공한 예, 쿠데타는 나왔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 뭐 이 논리대로 따지면 뭐 모든 쿠데타는 성공만 하면 불법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깨알지식으로 요렇게 설명하신 분이 당시 서울지검 공안 1부장 장윤석 검사였습니다. 예. 훗날 영주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죠. 예. 그런 거고요. 이제 그 뒤에 김영삼 정권이 또 역사 바로 세우게 진행됐고 결국 같은 정권에서 전두환 노태우는 뭐 반란죄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같은 정권 하에서도 검찰의 결론이 갈짓자 행보를 보인 것이죠. 이때는 이제 같은 검찰이었군요. 이때는 특검이 아니라 기소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이제 일반 검찰.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그런데 그 외에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대응책이 특별검사인데요. 예. 이제 검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건데요. 예. 온노비 특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 특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제외하는 거죠.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나 현직은. 특별검사는 이제 그 외부에서 하는데 예. 현직 검사가 이제 그 특별검사보로 파견되긴 합니다. 검사보로 파견은 되는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 특검 하면은 뭐 현직 변호사라든지 전직 검사, 전직 수사관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래서 현직 있는 검사나 수사관을 파견받기도 하는데 일단 제일 상위에 있는 특별검사는 고검장 대우를 받는데요. 그분은 검찰 조직에 있는 밖에 있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랬죠. 예.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특검 경우에는 예산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서 고비용의 제도고 또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는 게 맞긴 맞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특검이 도입될 때마다 검찰과 경찰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 특검이 도입되지 않아도 수사기관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하고 기소하는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특검 하고 나서 그냥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검이 되고 하는데 이 점은 참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검경은 이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검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정말 철저히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검찰,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대통령 부인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 자,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치적인 해석은 접어두고요. 법률적인 지점에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어떤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또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는 이중의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아니냐 관측을 많이 하시고 언론도 그렇게 많이 보도하는데요. 예. 이제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행법 체계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검사법이 그때마다 통과돼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그 검사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이미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설특검법에 많이 예. 들어봤습니다. 예, 이 정확한 명칭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예, 예. 이게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하나는 이제 국회가 하는 건데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의회에서 의결한 사건, 요게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고.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그렇죠. 그건 바로 임명이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또 두 하나는 번째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요렇게 되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매우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군요. 상설특검법이네요, 이게. 네, 그 법에 의해서 아주 간편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염두로 살펴보면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현재는 169명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데요. 예. 그래서 법률안 뭐 새로 뭐 이렇게 제의 발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과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만 해버리면은 앞서 말씀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추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예. 의결되면 이제 추천 의뢰를 받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예.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이 추천해야 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됩니다. 요건 법의 강제사항입니다. 근데요, 지금 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예.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아니냐, 그래서 법사위 통과하기 힘들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법사위 통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회의 개최해서? 법률안이 아니고 그냥 예.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의하고 의결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을. 예, 이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현재 특검 법률안을 제출했는데요. 예.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시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과는 달리 여러 복잡하고 정치적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말씀 주셨듯이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 정원이 18명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위원이 7명이고 그건 뭐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라서 그 통과가 쉽지 않은 점 현실성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게다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민주당 얘기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맞습니다. 이게 예전엔 법사위나 이런 데서 푹 지연시켜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관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에 찬성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되겠죠. 5분의 3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5분의 3. 그러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10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11명이 되면은 11명.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조정식 의원인가요? 조정훈 조정훈 의원. 예. 그분이 시대전환 소속인데 예.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한 명이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정훈 의원이 이 특검법안에 반대한다고 나왔잖아요. 공개했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이런 민생이 아니라 뭐 특정 배우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도 불투명한데요. 네. 정리하자면 이제 특검 임명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기존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한데 민주당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통과도 쉽지 않은 또 패스트 트랙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법률안 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란 점이 일단은 그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거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쉬운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이제 임명하면 되는데 왜 이걸 놔두고 새로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법사위 통과해야죠.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죠. 또 본회의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돌아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률상은 이게 쉬운 길인데 이래 하는 볼고는 이제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는 이제 이 여러 절차가 있는 이런 이제 특검법 제정을 통해서 압박용 및 대외 언론용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다가 뭐 정치적 딜을 본다 여러 이제 그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좀 이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기는 그런 있습니다. 분석 의혹이 있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뒷거래하고 이러는 거 그렇죠? 정치가 다 이제 뭐 뒷거래가 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하. 그런 이게 모든 정당의 행위가 결국 법적인 토대는 있지만 이면에 어떤 이런 그 협상의 여지를 놔두고 한다라고 이제 추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했었잖아요. 예, 예. 국회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그 역사가 다 그렇듯이 이게 뭐랄까요. 국회의원들 막 이래 앞에서 싸우다가도 네. 저녁에는 또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이래 의회에서 막 뭐 사태처럼 당신 이러다가 이제 끝나면 아유 좀 미안해요. 세게 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괜찮아 이러고 하는데요. 예. 그 이면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좀 현실이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예. 오늘 내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 여야 정치인 내지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두고 먼지 털기다 또는 봐주기 수사다 등의 비판은 대한민국 출범 이래로 크든 작든 항상 있어 왔는데요. 예. 참 불행히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기간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국민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당의 대표든 뭐 대통령 부인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국민의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제 정치권과 수사당국이 잘 받들어서 안 그래도 물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돼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을 들이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더 힘들게 하진 않아서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100%, 12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행위는 정말 민심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 민심 그대로 수렴해서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철 스님께서 예. 산은 살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있는 참 그대로. 이게 안 되니 답답합니다. 자꾸 뒤에서 거래하는 거 우리 국민들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 정치권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는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얘기 아주 특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